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이번에는 기업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산. 두산. 요즘 두산이 또 한동안 조용하다 싶었어 이 회사 이 그룹. 두산은 원래 한 번씩 이렇게 약간 논란이 되고도 하는데 이번에 뭐 우리는 좀 전체적으로 계열사들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해서 예. 큰 변화를 발표했는데 이게 또 좀 이렇게 해도 되느냐? 네. 우리는 뭐 주주가 합파주냐? 뭐 그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논란이 좀 있어서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두산 밥캣 인수 사건. 네. 사건이라는 걸 봐서 그리고 오늘 이 출연하신 분이 변호사님이거든요. 이건 법적으로 뭔가 범죄 혐의가 있다 이거지. 대충 분위기가. 네. 그래서 이게 법적인 무슨 이슈가 있는 건지 네. 법무법인 DLG의 안희철 변호사님 모시고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희철 변호사입니다. 네. 아침 잘 됐어요. 이번 주 뭐 해서 정신 없어서 두산 뭐 로봇 밥캣 뭐 이런 얘기 웅성웅성 들리던데. 난 정확하게 모르겠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어. 뭐야라고 뭐 생각했던 얘랑 얘를 분은 뭐 합치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오늘 기초부터 처음부터 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배워보겠습니다. 예.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일이 이게?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사안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두산 이게 하나 회사 뭐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바켓만 딱 하나 인수했으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산 바켓의 한 주당 가치를 되게 낮게 평가해서 인수했다. 뭐 이런 건데 두산 밥켓 지금 주주들이 제일 불만이 많다. 예, 인수한 건 아니고 인수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공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불만, 나 이러면은 내 주식 다 뭐가 되는 거야? 약간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 예. 불만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근데 이게 그냥 돈 주고 딱 인수했는데 싸게 인수했네, 싸게 인수할 거야라고 하면 사안이 간단해서 이해하기가 너무 쉬운데 예. 이 회사가 세 개나 관련이 있어요. 하나는 네, 두산 바켓, 봅시다.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하나는 두산 에너빌리티. 예. 이렇게 세 개의 회사가 다 관련이 있다 보니까 사안이 복잡하고요. 예. 사실 그 현재 이 회사의 구조를 보면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요. 이거를 두산과 그냥 일반 주주들이 쭉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에너빌리티가 두산 바켓을 이제 46%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고 그다음 로보틱스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요 바켓이 나중에 로보틱스에 쏙 들어가서 인수돼서 합병돼서 없어집니다. 그걸 이제 올해 말까지 하겠다라는 게 이제 두산의 입장이고.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길래 그러냐 이제 복잡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 일단 하나하나 봐야 되거든요. 제가 사실 오늘 나오면서 다른 방송이나 다른 것도 찾아봤는데 예. 다들 설명하실 때 퉁쳐서 설명을 하세요. 왜냐하면 예. 너무 어려워서 그럴 겁니다. 이게 아. 이 인수 구조가 전문가들이 짜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이게 세 개 회사가 다 어쨌든 두산 바켓이나 로보틱스나 다 로봇 같은 기계나 예. 장비 로봇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에너빌리티는 뭐 여기 화력 원자력 이런 거에 대한 설비 발전이나 이런 솔루션 플랜트 사업을 하는 회사고. 그런 회사예요. 예. 근데 보면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로보틱스가 바켓을 인수한 게 지금 결론이잖아요. 근데 로보틱스 매출액을 보면 이게 109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자산 총계는 그래도 4,500 뭐 하여튼 자산 총계가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두산 바켓은 매출액이 2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두산 바켓이 매출액이 2조가 넘는 회사인데 예. 이게 이제 그것도 이거 1분기 한 분기가 2조가 넘어요. 한 분기. 한 분기니까 건설 장비 만드는 회사니까. 그렇죠. 그럼 9조 정도 되는 거예요. 작년에 9조 정도 했어요. 8조 예. 몇천억 원. 그러니까 거의 9조 되는 회사를 1년에 매출액이 1년에 500억 정도 되는 회사가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바켓 주주들은 야, 공룡이 지금 뭐 저기 뭐 조그만 새끼한테 먹히면서 우리 주식은 어떻게 되냐 이런 상황인 거고 애초에 두산 바켓은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있었거든요. 예. 셋 다 상장사예요 지금. 다 상장사예요. 셋 다 상장사다. 셋 다 상장사예요. 그러니까 예. 다 주주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예. 그러니까 에너빌리티는 두산 바켓에서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연결재무제표로 하면은 한 분기 매출액이 여기는 4조가 되는 거예요. 두산 그러니까. 밥켓이 한 2조 반 예. 해주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두산 바켓을 로보틱스로 옮기고 싶은데라고 두산이 고민을 한 거예요. 예. 에너빌리티 밑에 있던 두산 바켓을 그쵸. 로보틱스 밑으로 네. 옮기는 거군요. 예. 그런 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어려운 용어가 또 나와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인적 분할하고 그다음에 인적 분할한 회사를 이제 합병을 하고 두산 로보틱스하고 예. 그다음 뭐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하고 그렇게 해서 100%뭐 모자 회사를 만들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왜 저렇게 복잡하게 하죠? 이게 결국은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 회사 밑에 밥캣이 있는 건데 이게 네. 결국 밥캣을 그쵸. 옮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쵸. 밥캣을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있었는데 네. 얘를 하여튼 두산 로보틱스 쪽으로 갖다 붙이고 싶어. 그쵸. 그게 목표인데 맞아요. 그럼 여기 밑에도 자회사니까 그쵸. 저기서 인수해서 그냥 그쵸. 가져가면 되지. 야, 에너빌리티야, 어. 우리한테 밥캡 팔아. 라고 그래서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는데 왜 이거를 인적 맞아요. 분할을 해서 합병을 해서 그쵸.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 로보틱스가 지금 이게 이제 현재 지분 구조인데 예. 이 로보틱스를 두산과 기타 주주가 갖고 있는데 예. 로보틱스가 돈이 많으면 박켄 너 46.06% 내가 돈 주고 살게 그럼 이게 쭉 일로 연결이 그렇죠. 될 거 아니에요. 에너빌리티야 그렇죠. 우리한테 예. 넘겨 그럼 되죠. 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에너빌리티가 주식을 갖고 있었으니까 요거 돈을 갖다가 에너빌리티한테 주면서 네. 그렇지. 박켓 주식 내놔 하면 이제 자회사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돈이 없습니다. 로보틱스가 네, 살 돈이 없다라는 게 첫 돈이 번째 없다.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느낄 때는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추측도 들어가지만 예. 두산이 뭔가 박켓을 제대로 지배하고 싶은 상황이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걸 보면 일단 돈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구조를 보면 두산은 에너빌리티를 30%밖에 안 갖고 있고 예. 박켓은 46%밖에 에너빌리티가 안 갖고 있으니 예. 두산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계산하기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 15%밖에 영향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제 예. 네. 그러니까 두산은 뭔가 로보틱스 밑에 하면서 이 박켓이 아주 캐시하고 돈을 많이 버는 우량 회사니까 로보틱스 밑에다 이거 두고 그리고 두산이 로보틱스를 68%나 갖고 있으니 요렇게 두산 로보틱스 거기다가 로보틱스가 100% 박켓을 갖고 있는 구조로 만들면 아주 우량한 박켓을 이 두산이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또는 박켓의 현금 배당 이익이나 이익 잉여금이 다 두산으로 배당을 하면 올라오는 거 로보틱스에서 아니야. 두산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돈 한 푼 안 쓰고 로보틱스 밑에 박켓을 두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는 거를 고민했을 것 같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예. 그걸 이제 머리를 짜는 거죠. 이제 예. 뭐 변호사나 뭐 컨설팅 하는 분들이나 M&A 전문가들이 예. 머리를 짜다 보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복잡한 뭐 인적 분할부터 막 예. 이런 얘기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어떻게 했냐면 예. 두 회사에서 요 박켓을 인적 분할을 합니다. 이제 예. 조금 어렵지만 최대한 쉽게 할게요. 예. 예. 인적 분할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지금 이렇게 에너빌리티라는 회사를 에너빌리티를 인적 분할해요. 좌우로 얘를 쪼개는 거죠.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에너와 그러니까. 빌리티로. 예, 그렇죠. 에너빌리티의 사업 회사라는 거와 에너빌리티의 투자 회사는 그 공시자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의 회사는 사업을 하는 회사다. 하나의 회사는 투자를 하는 회사, 투자 회사다. 네. 밥캣 지분을 갖고 관리하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요 회사를 에너빌리티는 양쪽으로 쭉 나눠요. 예. 그러니까 인적 분할이라는 게 조금 복잡하지만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인적 분할이라는 게 이 하나의 회사를 두 개의 회사로 나누면서 각각의 회사의 주주가 동일하게 나눠주는 게 네, 인적 분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 하는데 두 개로 나눠집니다. 두 개로 나눠지면서 하나 사업 회사는 똑같이 30% 70% 갖고 있고 예. 여기도 똑같이 30% 70% 갖고 그렇겠네요. 있는 걸로 나눠지면서 예. 박켓을 보유해요. 예. 자, 이렇게까지 딱 됐는데 요 에너빌리티가 원래는 상장 회사였잖아요. 네. 상장 회사가 이렇게 쪼개질 때 얘가 새로 생겼단 말이에요. 예. 얘를 비상장으로 할 수도 있고 상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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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겠네. 근데 예. 요거를 이제 박켓이 중요하니까 요 에너빌리티 주식 투자 회사 얘를 비상장 회사로 해요. 계획에 따르면 비상장 회사로 한 다음에 그럼 요 이제 회사 또 구조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요 애를 어떻게 하느냐면 아까 로보틱스 있죠. 네. 로보틱스한테 합병을 시키는 겁니다. 아, 예. 그럼 요 에너빌리티 투자 회사랑 로보틱스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예. 쭉 합쳐지면은 그 다음 구조가 쭉 합쳐지면은 이제 이 아까 로보틱스가 이렇게 그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밑에 박켓이 있었던 밑으로- 박켓이 밑으로 밑으로 쏙 들어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지분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합병을 하는데
일단 여기서부터가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큰 네.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큰 문제인데. 저렇게 하면 일단 밥캣을 밑으로 넣는데 그쵸. 돈은 안 드는 거네요. 그쵸. 합병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맞아요. 예. 그럼 이제 이거 그대로 하면 요 에너빌 투자회사가 요 로보틱스한테 흡수가 되는 거예요. 예. 흡수가 되고 요 밥캣이 밑으로 쏙 들어간 구조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밥캣과 로보틱스가 같은 회사가 모자 아니지. 회사가 모자 회사가 되는 밑으로 거죠. 들어갔죠. 46.06% 밑에 자회사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제 여기서 합병을 할 때 합병 비율이라는 걸 딱 계산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에너빌리티 투자회사가 로보틱스한테 합쳐지니까 요 에너빌리티 투자회사의 주주들한테 야, 너 합병될 때 우리 로보틱스 주식을 좀 줄게 라고 하면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합병 비율이 문제인데 합병 비율이 지금 두 회사의 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제 종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둘 다 그 종가로 했다면은 특별히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에너빌리티가 인적 분할을 하면서 비상장 회사가 돼버렸다 그랬잖아요. 네네. 비상장 회사가 되면서 합병을 하니까 자본시장법에서 합병할 때 비상장 회사의 주가는 맨날 거래되는 시가가 없으니까 예. 아예 이제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준 여기 그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1대 1.5로 가중 산수의 평균한 가격이다. 해서 실제로 거래되는 시가가 아니라 네. 재무제표상 자산 가치를 1로 보고 수익 가치를 1.5로 해서 예. 정확히 하면 5분의 2 곱하기 자산 가치 플러스 3 곱하기 수익 가치를 두 개의 해서 평균. 계산한 그 가격이 이 두산 여기 합쳐지는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 회사의 가격이야. 예. 라고 자본시장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가격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 네, 주당 10,000원. 근데 사실 에너빌리티가 인적 분할 되기 전에 20,000원이 훨씬 넘습니다. 아.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로 만들면서 합병할 때 훨씬 불리하게 됐군요. 전에. 가치가 훅 떨어진 훅 거죠. 떨어지게 된 거네요. 예. 아. 근데 로보틱스 아까 여기 합병되는 로보틱스 합병하는 로보틱스는 상장 회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본시장법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주가로 야, 하겠죠. 니네는 최근 주가로 주가. 해.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한 달 전 주가, 일주일 전 주가, 하루 전 주가의 산술 평균을 하라 그래요. 네. 그게 8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산 로보틱스는 손해 보는 게 하나도 없이 우린 상장 회사니까 주가로 할 거야. 예.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 투자 회사는 우리는 비상장 예, 회사니까. 재무제표상 그 가격을 계산해서 아. 그걸로 할 거야라고 해서 이거를 10,000원으로 평가를 합니다. 야. 그러니까 합병 비율이 0.1275856이라는 가격의 그 비율이 나오는데 예. 이거는 사실은 제가 만약에 에너빌리티의 주주라면 인적 분할되면 또 거기 투자회사 여회사에도 주주인데 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주식인 그 비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합병이 되면은 제가 에너빌리티 투자회사의 주주인데 로보틱스의 주식을 대신 받을 텐데 원래는 2배 이상의 주식 수를 받아야 되는데 되는데. 비상장 회사가 되면서 합병이 되니까 주식 수가 절반 이하로 확 떨어진 거예요. 받는 로보틱스의 주식 수가. 항상 저렇게 합병이라는 걸 하면 네. 저렇게 합병 비율에서 항상 이제 논란이 문제가 있고 생기는데. 맞아요. 그래서 뭐 이런 케이스가 하나둘이 아니었잖아요. 그동안 지주회사로 바꿨던 LG, GS, SK가 다 그랬었고. 네, 맞아요. 그때는 문제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박수만 쳤었고 그때는 지주회사로 가면 무슨 선진적인 구조 되는 것이냐. 지주회사로 바꾸기만 하면 다들 박수 받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원시적인 시절도 있었고. 네. 최근에는 뭐 네. 삼성그룹이 에버랜드하고 네. 그 삼성물산 맞아요. 합칠 때도 똑같이 그것도 똑같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예, 맞아요. 말도 사주고 국민연금도 왔다 갔다 맞아요. 하고 뭐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뭔가 그게 비율이 마음에 안 들면 내 주식 사가세요 하는 그게 맞아요. 주식 매수 청구권. 그게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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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맞아요. 예, 물론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일단 첫 번째로 있긴 하고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주주들의 대응은 하나는 주식 매수 청구권으로 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주주들 불만은 또 이런 거죠. 만약에 그냥 이런 거 안 하고 에너빌리티 그냥 있고 밥캣이 밥새 센날의 UFC 맞나요? 그 격투 선수고 밥캣이 계속 돈을 많이 벌어주면 예. 그럼 사실 에너빌리티 회사의 가치는 계속 올라줄 텐데 그러면 나는 사실은 이걸 주식을 계속 갖고 있으면 2만 몇천 원보다 훨씬 높게끔 앞으로 성장할 거로 생각하고 투자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갑자기
공시가 7월 11일자인가 10일자인가 11일자를 땅 뜨면서 밥캣은 이제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고 에너빌리티에서는. 에너빌리티도 합병되는 거야. 우리 그 투자회사 이쪽은 그럼 니네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하려면 해라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나는 훨씬 더 뜰 걸 예상하고 했는데 주식 매수 청구권의 가격도 마음에 안 들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있다. 첫 번째로 일단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를 보면은 근데 예. 또 아까 전에 보면 이제 그 인적 분할을 할 때요. 예. 인적 분할할 때도 회사가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예. 그럼 에너빌리티의 한 주가 양쪽으로 쪼개지니까 또 여기서도 분할할 때 인적 분할 비율이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에너빌리티의 한 주가 에너빌리티 사업회사한테는 0.75주 정도가 가고 그 다음에 에너빌리티 투자회사는 0.25주 정도가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 비율로 해요. 그러니까 에너빌리티 사업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냐. 그게 아마 75%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에너빌리티 투자회사는 25% 정도가 돼서 에너빌리티의 한 주가 에너빌리티 투자회사의 0.25주가 돼요. 그러면 0.25주를 갖고 있는 주주는 또 합병될 때 아까 전에 제가 0.127 비율로 합병이 된다고 하니 예. 실제로 한 주는 0.24743030 곱하기 0.1275856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예. 그거 계산하니까 이제 로보틱스 한 주가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 0.03주예요. 예. 이렇게 네. 완전히 이제 완전히 0.03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네. 인적 분할이 돼서 내가 그 주식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네, 네, 네. 분할된 회사를 내가 갖고는 있으나 네. 그 밑에 있던 밥캣이라는 회사의 네. 가치가 네, 네. 한 0.03% 정도로 줄어드는 네, 셈이네요. 맞아요. 결국 네. 이 과정을 거쳐서. 맞아. 그러니까 에너빌리티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로보틱스에 합병이 되면서 로보틱스 주식을 받는데 0.03주를 받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로보틱스가 돈 벌어서 그 돈으로 밥캣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로보틱스 주식으로 주면 안 될까? 네. 라고 하면서 한 일인데 맞아요. 로보틱스 주식을 너무 뻥튀기 해서 지금 했다. 했다. 네. 정확히 얘기하면 로보틱스 주식을 뻥튀기 한 것도 맞긴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예. 요즘에 이 로보틱스 쪽 그 회사들 주가가요. 예.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뭐 이쪽 산업 자체가 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에 그 양팔 로봇을 가져다가 사용한다 그래갖고 거기 주식이 확 뛰었고요. 예. 여기 두산 로보틱스도 이쪽 산업 자체가 너무 호황이어서 뛰었고 그래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두산 로보틱스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겁니다. 지금 예. 엄청 고평가되어 있다. 근데 그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빌리티 투자회사 여기를 비상장 회사로 만들면서 여기에 그 주식 가치 평가를 확 낮춰버려서 이게 아주 결정적 요인이 돼서 그게 합병 비율이 결정적이었네요. 완전히 떨어진 거죠. 저거를 합병회사라고 했으면 그래도 현재 밥캣이 예. 가지고 있던 그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가 그쵸. 됐을 텐데. 그렇죠. 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에너빌리티 투자회사를 비상장이 아니라 상장으로 인적 분할을 하잖아요. 예. 상장을 할 수 있어요. 상장 신청을 하면 돼요. 예. 재상장 신청하면 상장이 되면 어차피 그 에너빌리티 투자회사의 주가도 실거래가 그 아까 시장에서 말한 결정돼 시장 시가로 하니까 이런 비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비상장으로 해놓고 합병을 해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비율이 나오고 이것 때문에 사실상 에너빌리티의 현재 주주들은 경제적 손해를 크게 입는 게 맞다라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거죠. 생각하면 예. 그러니까 상장이라는 걸 하면 상장 프리미엄이라는 게 받게 되는데 그 프리미엄을 없앤 상태에서 합병을 해버린 그쵸, 거군요. 그쵸. 어.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럼 우리가 이 두산한테 야 니네 이거 불법 아니야?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에서 예. 정확하게 법대로 한 다 거예요. 가능한 방법으로. 예, 비상장 회사는 재무제표상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산을 해서 하는 거고 예. 상장회사는 시가대로 해. 음.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인적분할을 하면서 그냥 비상장 회사를 만들면서 하니까 예. 비율이 후려치기가 된 거고. 아. 근데 이게 되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되게 존경하던 이 M&A의 대가 교수님이 계셨는데 네. 그분하고 잠깐 이 논의를 하고 이제 그 페이스북에도 올리시고 그러셨는데 예. 이걸 뭐라고 생각하셨냐면 비유를 하실 때 예. 로보틱스는 시가로 한 거고 음. 저 부동산에 비유하면
저 에너빌리티 투자회사는 공시지가로 공시지가로 한 거다. 그렇지, 그렇지. 갑자기 시가로 거래할 두 회사를 하나를 공시지가로 후려친 다음에 공시지가와 시가로 교환을 하면서 그렇지. 이렇게 땅을 갖다 나눠준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비교하면 되게 맞거든요. 그런 거구나. 근데 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예. 이게 그동안 문제가 되니까 관계회사, 즉 계열사가 아닌 회사들끼리 합병할 때는요. 이 기준을 안 따라도 되게 자본시장법을 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보면은 에너빌리티 투자회사하고 로보틱스는 관계 계열사예요. 예. 계열사다 보니까 특수관계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합병 이건 관계회사 계열회사끼리 합병이니까 이렇게 비상장 회사는 재무제표 계산해. 네. 상장회사는 시가로 해. 이 규정을 만들어 놓고 반드시 이걸 따라라고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아니라 니네 이렇게 계열사가 아니라 관계가 아예 없는 회사들끼리 합병을 하면 그때는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만 하면 되는 거지 비상장 회사라고 재무제표상 상장회사라고 무조건 시가 이렇게 안 해도 돼. 꼭 이거 안 따라도 돼라고 풀었어요. 계열끼리는 계열이 아니면 계열이 아니면 그냥 객관적으로 너네끼리 협상해서 결정해. 다만 여기서 주주들이 찬성하면 예, 돼. 가치만 잘 객관적으로 정하고 찬성하면 돼. 둘 다 공시지가로 하든지 둘 다 예. 시가로 하든지 뭐 그거 원하는 대로 예, 해.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계열사들끼리 거래는 풀지 않았어요. 그건 당연한지 회장님이 회장님 마음대로 할 수 할 있고 수는 하면 안 맞아요.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안 푼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안 풀었는데 안 풀었더니 저렇게 가능했구나. 이게 가능.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그걸 안 풀어버리니까 이렇게 만들어버린 왜 거예요. 이렇게 하셨어요라고 하면 회사의 답변은 저희도 뭘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법이 안 되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다고 우리가 야 너 에너빌리티 투자회사를 인적분할 때 왜 상장회사로 안 만들었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참견이잖아요. 얘네가 예. 인적분할 때 비상장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사실은. 달랑 밥캣 지분만 들고 있는 회사를 상장시키면 그게 뭐 또 하나 또 하나 지주회사 지주회사인데. 만든다고 하면서 뭐 그쵸. 더블 상장이니 그쵸. 그런 소리 할 거잖아요. 맞아요. 라고 하면 그 말도 맞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계열회사끼리는 정말로 완전 풀어버리면 정말 자기네들끼리 짜고서 막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안 푼 건데 예. 또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악용을 해버리니까 또 이렇게 피해가 발생을 했다 요번에 이게 이제 첫 번째 큰 이슈였어요. 지금 그러면 가장 불만이 있는 게 에너빌리티 주주들입니까? 일단 거기도 불만이 크고요. 예. 근데 사실은 이런 말씀도 드리지만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은 이게 큰 손해라는 감이 그렇게 없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이걸 이렇게 물론 저보다 잘하시는 분도 잘 알겠지만 이걸 이렇게 보면 가치 평가를 이렇게 해갖고 난 주식 받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뭐 많이 받아 적게 받아. 왜냐면 그리고 또 바켓이 이제 아주 살아있는 어떤 우량주고 여기에 투자한 친구들이 아주 그냥 기대하고 있는 거지. 그 영업이익도 아까 보셨잖아요. 예.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서 요 바켓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높은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도 높긴 하지만 사실 둘이 합병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까지 두산 바켓 주주들처럼 에너빌리티 주주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는 게 이 에너빌리티 자체의 매출이나 이런 거는 아주 높진 않아요. 예. 이 바켓 때문에 에너빌리티가 많이 뛰어진 예. 것뿐이에요. 근데 요 두산 로보틱스와 바켓이 이따가 이제 주식 교환으로 합쳐지는데 그때는 이제 바켓 주주들은 그걸 확실히 알아요. 지금 바켓이 너무나 우량주라는 걸 알고 있는데 뭐 매년 적자밖에 안 나는 적자밖에 안 나는 로보틱스하고 합쳐진다고 하니까 예.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딱 느낌만 봐도 바켓의 주식 한 주를 교환하면 로보틱스의 주식을 좀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켓이 아까 훨씬 전에 크니까. 9조, 1년 매출이 9조고 그 로보틱스는 조금밖에 안 됐잖아요. 예. 로보틱스는 적자 기업이고. 근데 교환 비율이 어떻게 나왔냐면 교환 비율이 1대 0.6이어서 뭐냐면 로보틱스 한 주와 바켓 주식 0.6주가 교환이 됩니다. 로보틱스가 훨씬 비싼 걸로 평가가 됐네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토록 이것도 둘 다 상장사였으니까 주가로 결정한 거겠죠. 그냥 시장에서 주가로? 맞아요. 같이. 주가가 그냥 그렇다. 맞습니다. 그냥 맞아요. 두산 입장에서는 또 똑같이 법대로 했어라는 거예요. 법대로 했어라고 했는데 로보틱스 주가는 8만 원, 바켓은 5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니까 1대 0.6인데 액면가도 같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주주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는 사실 너무 고평가돼 있고 지금 시기에 예, 바켓은 사실 고평가가 안 돼 있다. 그리고 굉장히 우량주에 비해서는 저평가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했으니까 할 말도 없는 거고 예. 뭐 거래가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또 그리고 어쩌겠어요. 주가가 사실은. 이미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다행히 로보틱스, 밥캣, 에너빌리티가 모두 상장사면 원래 상장사 주식을 다 갖고 있었을 거고 새 회사 주주들은 네. 그리고 나서 섞고 붙이고 이러고 난 다음에도 야 그럼 나는 내 주식 좀 내주고 저 주식 받는 거야 뭐 하고 나서 내 계좌에 꽂히는 주식은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종류들이. 그렇죠. 그럼 이 공시를 하기 전에 내가 주식 갖고 있었던 주식의 총가치. 네. 이건 시가총액이고 상장 회사니까 네네. 그 금액은 정확하게 찍힐 거고 맞아요. 그거 교환하고 난 다음에 내 계좌로 들어온 주식의 예. 시가를 예. 해서 금액 차이가 없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로보틱스와 바켓의 이 주식 교환은 네. 아마도 계산하면 시가로 했으니까 예. 뭐 크게 다르지 아무 관계 않을 없을 것 거고. 같다라는 네. 게 제 생각이고 예. 아까 그 인적 분할한 다음에 에너빌리티 에너빌리티를 갖다가 합치는 구조 있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다를 거다. 그러니까 에너빌리티 주주들은 지금까지는 에너빌리티 주식만 갖고 있었다가 네, 그쵸.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에너빌리티 주식 일부와 로보틱스 주식 일부가 생길 텐데 그쵸. 이 두 개를 두 가지 종류의 주식을 더해서 만든 내 네. 계좌의 잔액 네. 총액이 원래 에너빌리티 주식 갖고 있었던 계좌의 잔액 총액보다 작다고요? 그쵸. 그럼 한 달 동안 여행 갔다 온 분은 갑자기 작아진 거예요. 내가 계좌에 돈이 줄었지? 왜냐하면 그때 상장 하나가 일부가 상장 폐지된 효과가 생겨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아까 에너빌리티 그 인적 분할에서 합쳐지는 그 에너빌리티 투자회사는 비상장 회사로 해서 합쳐지니까 그때 가격이 확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짓을 하면 새 회사의 시가총액이 줄어든다는 뜻입니까? 시가총액이 그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총합은 같을 텐데요. 그리고 나서 거래를 한 다음에 시장에서 가격을 어찌 정할지 안 정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상하죠. 보면 시가총액 전좀 줄어들 것 아니에요.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닌가? 그 그러면 안 계산 돼.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상장 회사들끼리 하면 상관없는데 네. 저도 항상 이렇게 예리하게 갑자기 이렇게 턱 치고 항상 들어오시니까 이게 뭔가 그런데 나쁘다고만 바라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야 하는데 거꾸로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는 거 보면 나쁘긴 나쁘지. 그리고 추측하기로는 저게 회장님 좋을 대로 했겠지 주주들 좋을 대로 했겠어요. 뭐 이해는 예. 가나 만약 이거를 자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너빌리티가 원래 있었는데 하나가 그게 이제 10이에요. 10. 10인데 사업회사하고 투자회사 나눠지잖아요. 7대3으로 그럼 7대 3이에요. 예. 그러면 사업회사는 7은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네. 투자회사는 3이죠. 네. 3이 합병이 되잖아요. 합병이 되는데 투자회사가 비상장으로 되면서 합병이 네. 되니까 네. 투자회사의 가치가 낮아져서 네. 로보틱스의 주식을 3만큼 받아와야 되는데 네. 1만큼밖에 못 받아온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에너빌리티 10억 원어치 있었던 분은 네네. 지금 이 과정이 거치고 나면 에너빌리티 7억 원과 네. 로보틱스 3억 원어치를 받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죠. 시가로. 아니라는 그렇지 거예요. 않은 것 아니라는 같아요. 거예요. 그게 아닌 왜냐하면은 것 같아요. 에너빌리티 투자회사의 가치 평가를 인위적으로 지금 비상장으로 바뀌면서 확 줄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치 평가를 하는 이게 비상장이 되는 순간 상장 폐지가 돼서 비상장이 되는 순간 바로 줄잖아요. 뭐냐면 7억 원, 3억 원이었죠. 7대 3으로 한 후에 예, 근데 갑자기 에너빌리티 투자회사가 똑같이 우리 회사는 똑같아요. 이해됐어요. 예, 그렇죠. 그게 1.5로 주는 거예요. 1억이나.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로보틱스랑 합병하고 거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를 인적 분할한 후에 하나는 상장, 하나는 비상장으로 만들어 놓는 자체에서 거기서 이미 빠직된 거네요. 이미 가치의 하락이 있는 거죠. 그렇죠. 상장 폐지가 되고 거기서 비상장으로 되면서 예. 그거를 굳이 가치를 평가 안 하면 사실은 회사는 똑같이 돌아가고 있을 거니까 사실은 그냥 돌아가네라고 하고 뭐 이 겉에 총 자산을 갖다 안 볼 수도 있는데 그 어떤 그런 걸 근데 이걸 굳이 평가를 딱 하는데 법에서 비상장은 이 그냥 시가가 아니야라고 해버리니까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상장해서 주식을 받으니까 가치가 떨어져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가치가 왜 날라가 버렸네요. 그 새 회사가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새 회사 총합이 낮아졌네. 내가 원래 이만큼 상장 회사였는데 요만큼 뛰어서 요거는 비상장이야라고 만들어 버린 셈인 것 같아요.
인적 분할을 해서 하나를 비상장으로 맞아요. 만든 맞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100으로 상장을 했는데 30은 이제 상장 회사가 아닙니다라고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법에서 그 30의 가치는 후려쳐야 됩니다라고 법에 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로 계산하지 마시고 재무제표상 5분의 3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세요. 계산을 했더니 가격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 네. 그런 야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진짜로 그렇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진짜 그렇고 여기에 예. 뭐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사항에서 이 공시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는 뭐 실질적인 경영권 변동은 다 없다. 근데 뭐 바켓은 자회사가 되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걸 하면 두산그룹 내 스마트 머신 부분 관련 계열사 간 기술 교류 및 업무 협력이 보다 강화되고 등등등 사업 역량도 강화되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할 때도 역량이 더 커지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씁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이걸 다 하면 우리 그룹 전체는 무조건 좋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쪽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두산에서 두산은 주식회사 두산이 있고 밑에 에너빌리티가 바켓과 퓨얼셀을 갖고 있었고 예. 로보틱스와 테스나를 갖고 있었는데 요 바켓을 로보틱스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계열사 정리를 했다. 네. 에너빌리티는 클린 에너지로 해서 퓨얼셀이랑 이렇게 아예 하나로 묶어버리고 로보틱스는 바켓을 묶어서 스마트 머신 같은 걸 해서 이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로보틱스에 더 투자해야 될 돈을 밥켓이 벌어다 갚아라 그 말이네요. 그쵸. 배당 받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분야별로 계열을 나눠서 깔끔하게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그래서 만약에 당장에는 일정 부분 가치가 하락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무조건 이 경영은 잘 돼서 가치가 다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개인 주주나 이런 주주들은 야 장난 아니야 이거는 나중 얘기고 당장 내 주식 가격이 지금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식 개수가 떨어진 거 아니냐 그 받는 주식의 개수가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여기 에너빌리티 허허. 주주거나 바켓의 주주면 예. 저는 부결시킵니다. 부결의 표를 던집니다. 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거야 주총에서는 대주주 지분 많으면 통과는 되는 건데 예. 그렇죠. 만약 반대했던 분은 네. 내 주식 그럼 사가. 네. 라고 사가. 하는 걸로 예. 보상받을 수 있어요. 있는데 예. 네, 있긴 해요. 있는데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게 있는 거고, 맞아요. 그건 그러니까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는 있는 건데, 맞아요. 그럴 때 대주주는 하고 싶은 거 하고 하는 건 나는 반대하니까 난 난 나가겠습니다. 이사 갈래 맞아요. 전세금 빼줘. 맞습니다. 그래서 상법 522조의 3에 예.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 해서 반대하면은 주식 팔고 나가. 예. 이거 사줄게.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공시 자료를 보면요. 공시 자료를 보면 이렇게 모든 각 회사 에너빌리티라던가 이런 회사의 공시 자료에 다 이렇게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예. 걸 아주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맨 앞쪽에 시가 오늘 제가 봤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한 주당 가격이 21,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의 가격은 28,990원이어서 비슷하긴 해요. 네.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이 가격이 나중에 이제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은 이제 나중에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 실제로 이 투자한 사람들한테는 손해가 되는 가격인지 이익이 되는 가격인지는 그건 각 주주마다 좀 다르겠죠. 네. 저건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28,000원은 어떻게?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그 회계 장부상 예. 뭐 가격 뭐 처음에는 협의를 해야 되고요. 합의가 되거나 회계 장부상 가격을 계산을 해서 하는데 회계 장부상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아까 전에 그 시가 예, 상장회사의 계산. 시가를 갖다 계산하는 공식이 있고 예. 그걸로 계산해서 28,890 가격. 최고 그런 주가로 예. 팔 수 맞아요. 있도록 해줄게. 네. 근데 이게 약간 낮은 경향이 있거든요. 보통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비슷한데 이게 이제 어떨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에너빌리티 주주들은 더 뜰 걸 예상하고 샀는데 예. 28,890원에 나가야 된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불이익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럼 에너빌리티 주주들은 10주 갖고 있었으면 10주를 다 저렇게 그냥 사라. 네, 그쵸. 하는 거죠. 맞아요. 에너빌리티 7주와 네. 두산 로보틱스 몇 주를 네, 맞아요. 네. 갖고 있는데 요건 그냥 받고 요거는 안 받을래 이건 아니고. 그건 근데 둘 다 나가거나. 그거는
그쵸. 만약에 합병 반대니까 에너빌리티는 이제 저기 나는 예. 그냥 아예 한 주도 안 갖고 예, 있을래. 예, 그쵸. 근데 여기 보면 로보틱스가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또 이거 발표가 되니까 로보틱스는 뛰었어요, 주식이. 당연히 뛰겠죠. 로보틱스는 밑에 바켓이 들어오니까. 아. 로보틱스가 9만 원이요. 그다음 바켓은 4만 9천 원이거든요. 오늘 제가 아까 전에 잠깐 확인했는데 예. 9만 원, 4만 9천 원인데 아까 전에 여기 주식 매수 청구권 조항을 보니까 로보틱스가 8만 원이에요. 예. 8만 원이니까 이제 약간 이거 손해죠. 로보틱스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는 좀 손해를 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주식 매수 청구 기간까지도 이렇게 잘 이렇게 정하고 있다. 근데 주식 매수 청구 행사 기간이 9월부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 주식이 또 얼마나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에서는 저도 참 관심 있게 잘 보진 않았는데 보니까 그러면 그 두산 에너빌리티를 인적 분할하면서 네. 하나를 비상장으로 만든 것이 제일 결정적이네요. 그쵸. 이 합병에서 이 예. M&A 과정에서의 가장 그쵸. 큰 변수는 그냥 두 개를 상장 회사로 일반적으로 그 왜 인적 분할의 마법이니 뭐니 예. 쓸 때도 대부분 상장 회사를 두 개로 만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하나는 사업회사, 하나는 지주회사 그쵸, 이런 식으로 그쵸. 보통은 예. 만들던데 요거를 하나를 예. 비상장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좀 이상해지네요. 근데 맞아요. 근데 이걸 사실 맞습니다. 정확히 그거고 사실 제가 계속 인적 분할해서 회사가 하나 나오고 그다음 합병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네. 사실 인적 분할 합병이라 그래서 인적 분할과 합병이 한 방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법률상은 인적 분할이 되면서 합병이 한 번에 팍 이루어지는 거여서 인적 분할 된 다음에 다음 날 합병하는 게 아니라 인적 분할과 합병이 한 방에 이루어지는데 인적 분할 되면서 비상장이 되면서 합병이 되는 거예요. 논리적인 단계만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네네. 실제로 예.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만약에 정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인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만 하고 상장회사 만들고 그다음 합병하고 이런 단계도 거칠 수 있었겠죠. 예. 근데 그거는 안 했고 두산은 인적 분할 합병이라 그래서 인적 분할하면서 합병이 되는 그러면서 주식 가치가 상장에서 비상장이 되니까 주식 가치 평가 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합병이 되는 예. 그런 식으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예.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로보틱스 투자회사 이렇게 적었지만 그런 회사 이름 같은 거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적 분할되면서 합병이 돼버리니까 아예 그런 회사 이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다음에 네. 아까 로보틱스하고 바켓 이 구조가 되고 이 구조가 되고 로보틱스하고 바켓이 이제 주식 교환을 통해서 이제 100% 모자 회사가 돼요. 주식 교환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로보틱스가 바켓한테 신주를 부여하고요. 예. 그거에 대응하는 가치의 바켓의 구주를 인수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100% 모자 회사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켓의 46%를 로보틱스가 갖고 있지만 54%는 다른 주주가 갖고 있잖아요. 예. 그 다른 주주한테 야, 니네들 바켓 주식 다 로보틱스 나한테 팔아. 그럼 내가 로보틱스 주식 줄게. 그럼 100% 모자 회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모자 회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구조가 완성이 되고 그 주식을 그 에너빌리티 주주가 받는 거죠. 그 말이. 네. 그 주주가 에너빌리티 주주들이죠. 그때 바켓 주주가 그 주식을 이렇게 포괄적 주식 교환하기 싫으면 또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돼요.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행사 안 하면 100% 모자 회사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러고 나서 되게 재밌는 거는 향후 회사 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이 또 공시 자료에 있는데 예. 여기는 자 여기 보면은 다만 현재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바켓의 합병에 관련하여 예. 그러니까 요거 합친 거 예. 요거를 100% 모자에서 만든 것까지 확정인데 예. 요거를 합치냐 마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7월 11일자거든요. 예. 15일에 갑자기 정정 공시가 됩니다. 예. 그러더니 향후 본건 분할 합병 및 포괄적 주식 교환 완료 후에 로보틱스와 바켓은 신속히 합병할 예정이다. 두 개를 또 라고 합치는 거예요. 갑자기 4일 후에 정정 공시가 돼서 합병을 하겠다고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예. 그러면 요 바켓이 없어져요. 바켓은 없어지고 로보틱스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로보틱스의 주식으로 봤는데 지금 로보틱스는 주가가 다소 높은 편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밥켓 주주들이 반대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합병하는 저거는 해도 되는 거죠? 이 저거는 합병은 해도 돼요. 저거는 시가니까 사실은 예. 아니 어차피 조금 억울하긴 해도 100% 자회사니까 게다가 붙이는 때도 뭐 마찬가지고. 그리고 100% 모자에서는 합병 비율이 1대 0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신조 뭐 교환, 교환할 게 말든.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근데 박켓이 사실은 되게 좋은 회사인 게 또 뭐 두산 입장에서 너무너무 좋은 회사인 게 그 이익 잉여금이 그러니까 배당할 수 있는 이익 잉여금이 1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 예. 아까 맨 처음 구조 있잖아요. 현재 구조. 이게 1조가 넘어도 배당을 하면 에너빌리티한테 가고 예. 얘도 또 가면 두산이 받을 게 없어요. 돈이 이게 지분이 적으니까. 예. 근데 이거 구조를 다 완성하고 나면 그러면 얘가 이제 하나로 지금 배당 가능이 이게 엄청 많죠. 이 1조가 넘잖아요. 그럼 요걸 갖다가 로보틱스한테 배당을 하고 또 로보틱스는 또 두산한테 돈을 주고 이 구조가 완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합병이 되면 로보틱스의 그 이익잉여금이나 이런 재무 구조가 아주 좋아질 거예요. 그럼 두산이 바켓에 갖고 있었던 이익잉여금이나 이런 자금을 두산 쪽으로 흘려 보내는 게 되게 수월해질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100%로 갖고 있거나 합치거나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거를 왜 사실 바꿨을까요? 큰 차이는 그 차이는 없는 예, 것 그 같아요. 차이는 그냥. 없어요. 예. 그냥 뭐 같은 회사가 차라리 속 편하네. 뭐 같은 회사에 두 사업부로 하든 서로 다른 회사로 하든. 네네 맞아요. 그냥 야 왜 이렇게 공시했어? 그냥 합병한다고 그래. 뭐 이렇게 된 걸까요? 어차피 100% 자회사이니. 그러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합병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근데 그냥 어쨌든 근데 뭐 100% 자회를 하던 합병을 하던 뭐 이 재무적 구조는 크게 어차피 연결 재무제표도 쓰고 하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냥 하나의 회사로 합쳐서 경영을 같이 하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그럼 저걸 해서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뭡니까? 지금 이 구조를 이 일을 해서 이 일을 해서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켓의 그 매출과 이익 잉여를 네. 대주주가 가져다가 자금을 이동시켜서 가져가기 좀 용이한 구조를 만들었다. 원래 전에는 어차피 다 자회사 밑에 그렇긴 않았어요? 한데 이 지분 비율이 예. 에너빌리티가 46.6%밖에 바켓을 보유하고 있었지 않기 때문에 예. 요 바켓의 원래는? 어떤 이익 잉여금을 에너빌리티한테 빼더라도 네. 다른 주주한테도 다 가요. 에너빌리티의 다른 주주들. 배당을 만약에 예, 많이 배당, 하려고 하면 바켓이 지금 1조가 넘으니까 이익 잉여금이 배당 가능 이익이 1조를 다 극단적으로 1조를 다 배당한다. 배당했다가. 그럼 에너빌리티가 4,600억을 가져가고 네. 다른 개인 주주들이 5,400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예. 구조죠. 그리고 그게 두산한테 가는 거예요. 예. 한 1,500억 가겠네요. 그런데 지금 구조를 딱 완성하니까 예. 바켓이 1조를 로보틱스한테 다 배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합치면 심지어는 로보틱스 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주주한테 안 갑니다, 돈이. 그러면 저게 두산으로 가면 네. 4천억을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두산 입장에서 일부는 배당을 하더라도 그냥 로보틱스한테 그냥 그 이익잉여금 갖고 사업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두산 입장에서는 사실 그 현금왕이에요, 바켓이. 바켓이 현금왕인데 예. 현금왕을 좀 더 컨트롤하기 쉽다라는 거고 돈을 좀 더 많이 현금을 쓸 수 있다. 로보틱스를 통해서 또 사업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그럼 개인 주주 입장에서는 그건 뭐야? 바켓의 그 1조 넘는 이익여금을 개인 주주한테는 하나도 안 주네?가 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원래 지금 현재 오늘 구조는 적어도 50 몇 %는 개인 주주한테 배당이 갈 수 있었던 구조였는데 예. 어떤 주주? 나머지 주주들 나머지 대주주 말고 여기 보면 이게 현재 구조니까 예. 바켓이 잠시만 바켓이 배당을 한다. 에너빌리티가 46%지만 여기에 개인 주주가 54%잖아요. 예. 개인 주주 플러스 다른 주주. 어. 그럼 이제 1조를 배당하면은 에너빌리티 외의 주주들이 5,400억을 먹을 수 있는 건데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예. 아까 그 구조로 바뀌니까 개인 주주한테는 배당을 안 해도 되는 구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100% 모자 회사가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야.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되게 두산이 되게 나빠 보이고. 근데 두산은 그게 아니야. 우리는 정말로 경영적 시너지 효과 이걸 위해서 그래서 만든 거야 이 구조를. 요 아까 말한 이 예쁜 거 있잖아요. 예. 요 두산 이 로봇 회사는 모으고 에너지 회사 모으고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매터리얼 회사 모으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했을 뿐이지. 예. 그리고 요렇게 운영하려면 당연히 100% 모자를 만들어야지 이거를 조금만 가져가면 어떻게 이게 효율적으로 가겠냐. 그리고 요 바켓을 여기다 합병까지 해갖고 바켓의 큰 현금을 로보틱스 회사하고 공유하면서 야. 그래서 이걸로 사업을 굴리면 얼마나 좋겠냐. 예.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주주들은 장난하냐. 그게 아니지 않냐. 우리 주가가 저평가됐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고 배당을 1조나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다 우리한테 하나도 안 해주고서 갑자기 이렇게 떠나는 거냐. 이런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결국은 만약에 이 구조가 잘 되면 주식회사 두산 입장에서 가장 좋은 그림이네요. 좋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깔끔한 구조로 만들어서 그쵸. 각 계열별로 사업 구조의 시너지를 내면 네. 전체적으로는 좋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은 좋게 되는 사람은 결국은 주식회사 두산. 네. 주식회사 두산을 가장 많이 갖고 네. 있는 대주주가 제일 좋을 네. 거고 지금 불만인 사람은 주식 매입 청구 우리가 받아줄 테니까 네, 네. 나가세요. 예. 그거네요. 맞아요. 그럼 불만은 있을 수 있겠는데 돈 받고 나간 나가세요. 돈으로 그렇게 좋으면 주식회사 두산을 사면 되겠네. 사세요. 맞아요. 이 개인 그림에 주주들이- 동의하면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 맞아요. 야 그게 다 미스터 박의 패밀리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면 여기 그러면 맞아요. 이거 다 매수청구권에서 받은 돈으로 주식회사 두산 사시면 되겠네. 맞아요. 네, 그러면 맞아요. 손해 볼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세요라고 네. 해도 할 말 없는 거죠. 사실 그 구조는 맞죠. 근데 어쨌든 이걸 하는 이 각 단계에서는 어쨌든 가치가 손실되는 부분은 발생한 건 맞다. 아까 발생한 건 맞다. 아까 7대 3에서 비상장이 비상장 좀 되는 되면서 부분에서. 가치가 좀 하락하고 이건 맞다. 그래서 일단 가치는 깎이고 나서 어쨌든 두산 주식을 사라고 하니 나는 기분 나쁘다. 이렇게 근데 얘기할 수 있다는 그거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상장 회사의 일부분이 비상장 상태가 돼버리게 만드는 건데 네. 인적 분할을 네. 한쪽은 비상장으로 만들면 그쵸.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뭐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거는 가능은 아마 합니다. 쪽으로. 그게 아마요. 이게 돼봐야 아는 거지만 에너빌리티를 7대 3으로 분할해서 네. 7은 그대로 에너빌리티를 두고 네. 3이라고 하는 것을 비상장 회사로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나중에 이러고 나서 요 7 남은 요 에너빌리티를 다시 재상장 시킬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 원래 에너빌리티가 시가총액이 1조였다면 얘는 7천억이 되는 게 아니라 거의 9천억까지 갈 거예요. 그죠. 그런 식의 얘가 맞아요. 지금 예. 나눌 때는 장부상으로 나눠서 3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지만 이게 뭐 밥캣 지분 갖고 있는 거 이게 밥캣이 뭐 먹이를 해 그냥 밥통 같은 거지 라고 생각하고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너빌리티는 밥캣 지분 있다고 이렇게 시가총액 1조가 아니라 네. 원래 사업하는 원전 사업 같은 걸로 시가총액이 맞는 거니까 이거는 여기 4에 가 있잖아. 그러니 나눌 때는 7대 3이니 뭐니 있었지만 이거 상장되고 나면 거의 1조 원 가까이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주들이 비상장 주식 갖고 있다가 로보틱스랑 합병해서 받은 로보틱스 주식과 그 재상장된 에너빌리티 주식을 합쳐서 계좌 보면 그 돈이 되어야 맞고 그 돈이 그 돈일 것이다. 그죠. 손해 없다 그러니까. 맞아요. 말씀하신 관점으로 네. 두산도 네. 어쨌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경영이 거죠. 이렇게 체계화되고 예. 하면은 어쨌든 간에 주식 가치가 결국에는 뛸 거다. 뛰어서 손해가 없을 거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사실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했는데 네. 상당수는 사실상 주주들한테도 이익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는 애널리스트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예. 근데 이제 또 어떤 애널리스트는 아니다라는 거고 또 특히 법조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법리적으로 보면 이거는 일단 가치평가를 깎고 들어간 거다라고 해서 이거는 합병해서. 어쨌든 간에 경영상 가치가 올라가는 건 나중 문제고 이 과정에서 가치가 깎이는 건 깎인 건 맞다라는 게 이제 법조계 사람들은 보통 이런 관점으로 보고 이제 관점마다 좀 다른 거죠. 어떡하지 이거.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불안하면 매수 청구권도 드려. 그 돈으로 야 그럼 두산만 좋잖아. 그럼 두산 주식 사게 해줘. 그래서 예전에 SK나 LG나 뭐 GS가 인적 분할하면서 회장님은 지주회사 지분 갖고 네. 사업회사 지분이랑 스왑하고 그러면서 회장님의 지주회사 지분 많아지고 네. 야 뭐야 뭐 왜 지주회사는 저평가해서 회장님이 조그만 돈으로 지분 많이 많이 사. 가져가 네.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그게 억울하시면
여러분도 그 지주회사 사세요. 지금 회장님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다 열어놓고 여러분이랑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회장님이 좋으신 것 같으면 회장님 따라서 똑같이 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못했던 거잖아요. 네네네. 뭐 그쵸 그런 논리도 뭐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회장님만 이익 보는 것 같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하세요. 아무런 제약 조건 없습니다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런 거라서 야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은 드네요. 네, 맞아요. 뭐 그런 부분도 한 가지 있고요. 근데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교환됐을 때 받는 주식 수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는 사실 두산 바켓이 2023 작년에 이익 잉여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자본 준비금에서 이익 잉여금으로 1조를 넘기면서 이익 잉여금을 만들어냈어요. 배당 준비. 예. 배당 준비. 예. 아, 그러니까 일단 준비가 착수됐구나 네. 이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주주들 사실 그때 주주들은요 좋아했어요. 오, 드디어 대배당. 드디어 우리 현금 부자인 우리 밥캣이 드디어 배당을 드디어 해주는구나. 우리 1조를 만들어서 우리 배당을 해주는구나. 아. 이제 배당 이제 다 됐어. 이제 자본 준비금에서 1조가 이익 잉여금으로 갔어. 예. 설레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합병이 되면 이게 인수 합병이 되고 막 하더니 갑자기 저기 뭐야 저기 100% 모자회사가 돼서 예. 그 두산 로보틱스에 예. 그때 설렜던 주주들이 갑자기 주식이 교환돼 갖고는 로보틱스 주식으로 대신 받았고 로보틱스 그렇지, 주수는 그렇지. 많이도 못 받고 조금 자기가 느낄 때는 저평가돼 갖고 조금밖에 못 받고 그러니까 야 그럼 나는 작년에 설렜던 배당도 못 받았고 갑자기 100% 자회사로 들어가더니 그 로보틱스에 주식도 조금 주고 그럼 뭐야 이게 라고 지금 불만이 엄청 큰 거예요 사실은. 예. 다만 그게 싫으면 돈으로 바꿔줄 거고. 네, 그쵸. 배당을 한다고 한 거 아니고 왜 이렇게 먼저 가슴이 부풀었어요 그러게. 네. 이제 그렇게 답하는 거니. 아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맞아요. 팔고 나가 마음에 안 들면 팔고 나가면 되는 거고 네. 그 주식으로 사실 주식회사 두산 회장님처럼 나도 같은 네. 회사를 살래 네. 하는 이론적으로 맞지만 네네. 뭐랄까요 그게 배려심이 없는 거지. 네. 그 법적으로 보면 법에서 정한 가치대로 했기 때문에 네. 두산은 법대로 했어. 왜 그래라는 말을 일단 할 수 있는 건 맞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싫으면 주식 매수 청구 행사해. 두 번째 아니면 니네 숨어 있지 말고 주총 나와서 그러면 주총에서 부결해. 부결시켜갖고 그럼 뭐 이거를 무산시키던가 둘 중에 하나의 행동을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결시키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대주주가 40몇 프로, 60몇 프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쉽지가 않고. 그거는 원래도 쉽지 않은 거 아니었냐. 원래 대주주 있고 소액주주 그럼요. 있을 때는 대주주가 경영하고 하는 거가 네네네. 그 이전에도 합법이었고 지금도 합법이었고. 아니 근데 그게 불만이면 아닙니다. 대주주였어야 되는 그렇게 거. 생각하면 안 되고 물론 대주주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만 네네. 이 결정이 그러니까 다소 대주주에만 너무 유리한 것이 아닌가. 예. 소수주는 기분 나쁘면 나가라는 건데 사실상 그거는 물론 법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지적은 할 수 있지. 그게 소수 그렇죠. 주주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고 말할 수는 있죠. 그걸 왜 말할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 제가 사실 이거 나오면서 내가 만약에 주주들을 대리하면 제가 얼마나 그러면 이제 단체 소송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대리하면 그럼 이게 내가 무슨 주장을 할 수 있을까? 다 벌어지고 이거 다 벌어지고 나서 그래. 딱 끝났어요. 재판을 막아야지. 그럼 두산은 당연히 그 주장을 하겠죠. 첫 번째 법대로 가치 산정해서 교환했다. 우리가 위법한 사항은 하나도 없어. 그건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 그 과정에서 법대로 했지만 주주한테 경제적 손해가 좀 발생했다 치자. 아니, 좀 발생했어요 실제로 제가 그 계산을 하면. 그러나 그거는 주주 손해지 회사 손해가 아니지 않냐. 아니, 나는 임원은 이걸 결정한 임원은 경영적인 결정이잖아요. 대표이사나 임원은 야 이거는 경영적 판단에 의해서 했고 우리 회사는 어쨌든 간에 경영이 잘 돼서 회사의 손해는 하나도 없어. 다만 주가 평가할 때 좀 손해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내가 회사에 대해서 책임질 게 아니야 라는 거거든요. 그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주주가 과연 임원한테 할 수 배임으로 볼 수 있을까? 있느냐? 제가 이거는 이제 변호사들하고 다 얘기를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쉽지는 않다. 다만 아직 확립된 판례는 없는데 성관주의 의무란 게 있고 경영자로서는 성관주의 의무가 있고 아주 일반적인 법리로 가는 거예요 이제.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회사라는 거는
그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서 경영은 임원이 하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경영 그 임원들 계약서를 경영 위임 계약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회사가 경영을 위임한 계약이요. 근로 계약이 아니에요. 그 경영자들은 경영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소유자가 주주란 말이에요. 주식을 소유한 자가 지분율만큼 회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회사의 지분율만큼 소유를 하고 있는 주주들에 대해서 경영을 위탁받아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위임을 받았으면 성관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 그 임원한테 위임을 한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의도적으로 구조를 이렇게 짜서 손해를 입힌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근데 판례는 없어요. 그런 주장을 해서 막 분쟁이 돼서 싸운 재판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거는 이번에 상법 개정이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렇고. 예, 계속 그 이사 임원들의 성관주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주주에도 복무해야 그쵸. 된다 그거요. 그걸 명시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주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야지만 우리나라가 밸류업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실제로도 맞아요. 그게 맞는 말씀인데 근데 그 조항이 그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위임 계약이란 건 성관주의 의무란 게 있는 거고 원래가 일반론적인 법리로 주장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모르죠. 이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아까 전에 그 건이 고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이거랑 다른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처음에 인적 분할을 통해서 예. 일부를 비상장으로 만들었다는 게 저는 되게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게 그러니까 맞아요.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쓴 건데 일종의 그러니까 절세 예. 트릭 같은 걸 예. 최대한 돈 안 들이고 얘를 가져오는 방법을 쓴 건데 거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에너빌리티의 주주가 손해를 본 건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에너빌리티의 주주 입장, 네. 하나는 바켓의 주주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은 아까 말씀하신 그거 예. 인적 분할하면서 순간적으로 비상장이 되면서 합병이 되면서 가치 평가가 확 떨어지면서 거기서 손해를 본 거. 예. 이건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저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없지 않다. 뭐 많다라고는 얘기 안 해요.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 그 순간 계산할 때 가격이 확 떨어지거든요. 객관적으로 가치가. 근데 바켓의 주주 입장은 이 화면에 이거거든. 맨 마지막 단계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켓이 그거는 솔직히 로보틱스의 2% 말이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맞죠. 주가로 하는 거니까 시가끼리에서 교환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다 왜 이 네, 맞아요. 타이밍에 합해서 억울할 수 있지만 이건 네. 뭐 할 말은 없어.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시가끼리 결정하고 야 로보틱스 주가가 높은 예. 걸 내가 만든 게 아니지 않니? 예, 맞아요. 뭐 그거는 맞는데 그래도 그러면 이 문제 하나도 잘못이 없느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근데 지금 되게 재밌는 거는 바켓 주주들은 지금 엄청 화가 났어요. 왜냐면 배당도 못 받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막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니까. 근데 화는 날 수 있지. 반대로 바켓 주주들은 시가와 시가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네. 소송을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예, 화는 예. 나지만 되게 적법해요. 그렇지. 그런데 에너빌리티 주주들은 화를 내고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화는 안 났어요. 왜냐면은 이게 막 자기네가 고평가 저평가 이런 생각 별로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인적 분할하면서 비상장 주식 평가로 바뀐다라는 거를 보면 그때는 여기는 적법한 방법을 썼지만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적법하다고 해서 무조건 성관주의 의무를 무조건 이행했어. 라기보다는 이건 악용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법을. 예. 그래서 거기가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군요. 네. 법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 근데 지금 어렵네. 우리나라의 제한 뭐 항상 뭐 선진국은 이렇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예. 실제로 제가 좀 알아봤는데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뭐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 일본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좀 자율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계열사가 아닌 독립적인 회사들끼리 거래할 때는 그때는 이제 이 가치 평가를 좀 자유롭게 해준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외국 대부분의 나라들은 계열사끼리 거래를 할 때도 좀 자유롭게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것도 자유롭게 하되 자유롭게 선택해서 한 가치 평가가 지금 이 사안처럼 부당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만약에 진짜로 반대로 생각해서 법에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예. 해놨는데 두 사안이 야 그래 선택해서 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그럼 우리는 비상장은 아까 말한 장부가액으로 하고 그 재무제표상 그 다음에
로보틱스는 상장이니까 시가로 할게라고 했으면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저는 분명히 이거는 자본시장법상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야 아무리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게 했다고 해서 왜 이렇게 불리하게 했냐? 왜 이렇게 이건 현저히 불리하다. 이거는 위법한 거 아니야라고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법에서 야 계열사지. 계열사는 비상장은 이거고 상장은 이거야라고 아예 박아버리니까 오히려 자율성이 없는데 부당한 결과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그런데 어쩌라는 거야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야 계열사를 풀어주면 다 지들 마음대로 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신 건 맞지만 오히려 풀고 지들 마음대로 한 게 계속 발견이 되면 그냥 철퇴를 가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네. 에너빌리티를 7대3으로 나누어서 3을 주면서 네. 이 3을 시가로 환산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 네네. 그걸 어떻게 시가로 환산할지를 먼저 일단 상장시켜봐야 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자산을 7대3으로 예. 나눴다고 해서 예. 시가총액이 7대3이 되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쵸. 그럼요. 없으니까 이거는 합병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산을 7대3으로 나눈 후에 네. 시가도 7대3으로 나눴다고 가정하고 3을 로보틱스 3 가치를 주고 로보틱스랑 붙이면 네. 이번에는 로보틱스 주주들이 난리가 날 또 겁니다. 부당할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제 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적절한 가치 평가가 네. 합병할 때 뭐냐가 또 이견이 있을 텐데 또 오히려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면 상장 회사지만 오히려 재무제표상 아까 전에 얘네 그 1대 1.5로 계산한 거 있잖아요. 그거대로 상장을 로보틱스를 오히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에너빌리티도 그렇게 지금 요번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더 객관적인 거 아니야? 라고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자산으로 예, 아예 로보틱스를 아예 아예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은 그럼 드는데 로보틱스 주주들은 또 난리가 날 수 우리는 불리죠. 지금 그쵸. 예를 들면 불리하지. 구글의 자산 가치를 무슨 뭐 책상 위에 컴퓨터 다 더해서 더하라는 거랑 네네. 마찬가지냐. 그럼 당연히 그럴 수 저는 있죠. 오히려 인적 분할을 할 때 왜 한쪽이 비상장으로 해야 되는 경우 왜 필요하죠 그게?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상장하면 논란이 없잖아요. 어쨌든 근데 상장을 다시 해야죠. 왜냐하면 인적 분할하면 이 어떻게 분할된 될지 회사가 모르니까. 얘가 괜찮은 회사인지 상장할 만한 회사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상장 회사가 두 개로 쪼개진다고 해서 무조건 니네는 원래 상장할 때 우량한 회사가 보통 상장을 하잖아요. 예. 근데 쪼개진다고 해서 두 회사가 다 우량하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다시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상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하는 거라서. 그렇죠. 야, 하여튼 이런 이슈가 있다. 두산 로보틱스와 그런 거였구나. 두산 마켓 인수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러네. 제가 끝까지 사실 들어보니까 사건이라고 사실은 사건이라고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PPT 첫 장에 사건 썼다가요. 뒤에도 사건을 썼다가 사안으로 뒤엔 다 바꿨거든요. 근데 사건은 맞아. 근데 사건은 맞아. 일조 표지는 제가 못 바꿨어요. 그래서 앞에는 아니에요. 사건이라고 돼 근데 있더라고요. 이런 건 이거는 변호사님이 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겁니다. 이런 짓을 두산 대주주가 알아서 마음대로 한 게 합법이든 이거를 두산 마켓 인수 사건이라고 하든 사안이라고 예. 하든 그건 변호사님 마음이죠. 근데 그러면 네. 두산 로보틱스가 이번에 이익을 많이 봤네요. 그죠? 그쵸. 그럼 예. 두산 로보틱스 주식은 사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사면은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참 그래요? 진짜로? 근데 제가 그럼 그것까지 두산 로보틱스 변호사가 주주들은 원래 주식 되게 못합니다. 보통 근데 그리고 한 가지만 딱 얘기하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만이 행사하잖아요. 주주들이 엄청 그 기준이 있어요. 네. 만이 행사하면 이거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거야 뭐 처음에 할 때, 딜을 할 때. 뭐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면 못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 소액 주그러니까 주주분들이 만약에 정말로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그러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많이 행사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시면 부결을 시킬 수도 있고 근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예.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잘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뜨겁네 이게 되게. 그냥 넘어갈 걸. 그냥 넘어갈 걸. 네,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의견이 야. 알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정리하시는 안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자, 법무부 DLJ 안희철 변호사님 늦은 시간까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